네, 부동산 전략, 자산관리 전략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부전자전 부동산,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여정입니다. 우리를 울고 웃기는 거 바로 부동산이죠. 자, 어떻게 해야 웃음과 재미만을 느끼면서 이 부동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빌라 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이 빌라 투자하는 법과 그리고 언제나 대한민국 투자 1순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1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바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와 관련된 강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과연 2021년 올해에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 많은 분들께서 좀 안고 계시잖아요. 소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른길 전략부동산연구소 이채빈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채민 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 전문가들이 이제 언제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떤 조그마한 흔들림에 그냥 좋은 아파트를 턱 내놓고 팔아버리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10가지를 보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보셔야 하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을 오늘 좀 짚어드리고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난 좀 더 갖고 있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언제쯤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요자들이 GDP가 상승하면 자기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GDP 상승인데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GDP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하늘색이 이제 한국인데요. 2020년과 2021년을 볼게요. 2021년은 살짝 내려갔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보세요. 상당히 올라가 있는 편이죠. 10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2021년을 보면은 우리는 102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나머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GDP 상승률은 사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 성장 전망이 이게 선진국 중에서 11개 국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 GDP가 크게 상승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겠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주택이 계속 상승할까요? 거기에는 공급과 수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부분들, 수요는 뭐 워낙 아직까지도 자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워낙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체크해야 될 게 공급적인 면이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를 1기 신도시에 공급을 하면서 과잉이 되면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죠. 이런 시점이 오기 전에 나는 뭐 매도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좀 더 갖고 있어야겠다, 계속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면은 주택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이거는 사실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1개국 중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부분이고요. 다음에서 좀 볼게요.
바로 공급량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급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실 서울은 아직도 너무나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은 이 빨간 것들이 공급이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얀색들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서울은 전체적으로 가구 수에 비해서 인구와 가구 수에 비해서 적정 공급량이 48,000. 해마다 이만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공급량을 하고 있는 데가 2020년하고 2023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2024년부터는 조정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그리고 2026년에도 조정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좀 특징적인 데를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은 서울 도심권을 좀 잠깐 보면은 공급 과잉이 딱 2차례가 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고요. 또 혹시 그 수도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요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부터 3년까지 서울은 계속적으로 부족이죠. 계속 부족적인 현상이 오는데 그러면은 광역시 쪽으로 좀 볼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은 적정,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과잉과 초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조정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의 부분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많은 입주량들이 이제 몰리기 때문에 분명히 과잉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특별히 경북 쪽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특히 포항하고 구미, 경주, 경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거기에서 시세 차익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부족 현상들이 2022년과 3년에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보유하고 있으시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도 크게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갖고 있는 매물들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짜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전망과 더불어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더불어서 전 지역적으로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부족한 곳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2021년에 앞으로의 주택 시장의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봤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트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준비했습니다. 화면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서울 중심지 빌라 대 경기도 아파트, 돈 벌어줄 투자처는? 이렇게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있는 빌라냐 아니면 아파트냐, 앞서서 오프닝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 안에서 좀 녹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대세 중 하나가 또 빌라 투자이긴 한데 그래도 언제나 1순위의 투자처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를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대세냐 아니면은 지금 언제나 부동의 1위냐,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분들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외에 또 추가적인 고민 또 해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려면은 먼저 이것부터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투자 흐름부터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요즘에는 그 빌라 투자가 상당히 음. 많이들 하시고 있으시죠. 네. 근데 그런 이유들은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음. 뭐 이런 가로주택 정비. 근데 재개발도 옛날에는 그냥 구역 지정의 재개발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재개발의 구분도 뭐 네 가지로 나눠져서 이렇게 세분화가 됐고 더 많이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빌라 투자가 상당히 매입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아파트들보다 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줬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우리 한국 성장률이 1.1% 그리고 전체 선진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이게 얼마 전에 자료예요.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합산 성장률이 2%. 네. 그 공개 대상 선진국 중에서는 진짜 1위라는 거. 이 사실 자체가 되게 좋은데 이게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1월 26일 날에 10시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내용들이죠. 네. 근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우리나라가 전 선진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게 당연히 주택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개발 사업이라던가 다른 사업 진척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또 제가 요거 말고도 이제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서도 지금 수주를 너무 많이 따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5년 동안은 되게 상황이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서민 경제들에 좀 문제가 있지만 네. 근데 그건 아주 단편적이고 작은 문제들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의 투자에도 좀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항상 부동이 1위로만 알고 있었던 아파트가 이제는 좀 이렇게 빌라 쪽으로도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강세로 등장한 지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꽤 또 오랜 시간 동안 빌라에 있어서도 이제 투자에 있어서 수요가 또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최근 서울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 비중은 좀 어떤 건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신기하게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졌죠. 이게 아파트가 너무 많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너무 이제는 비싸요. 그쵸,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파트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중심 가면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더 오를 거라는 걸 더 생각하고 오르기 때문에. 예, 더 오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깜짝아. 때문에 예, 적정 가격을 봤을 때는 네. 아직도 저는 좀 저렴하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봤을 때 쭉 내려가는 게 잠깐 보이죠. 근데 그런데 다세대 연립을 보세요. 아파트보다는 좀 더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개발 사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몰림 현상, 그리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져서 실수요자들이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고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과 단독 다가구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26억짜리 아파트를 사느니 나는 다가구 주택에서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고정적인 수요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 계속 매입하는 이유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실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으로 하나하나씩 그 선택을 바꾸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건데 그래도 아파트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또 이채빈 전문가가 아직도 아파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좀 그 시간을 마련을 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도 공유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네. 거죠? 아, 그럼요. 네, 아파트 투자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존재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 투자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빌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투자 강세를 보는 이유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파트 대체지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서초동에 이제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예. 유일부지가 조달청이랑 외교관부지. 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대체지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데 네. 거기가 개발되게 되면은 그 주변도 사실은 따라서 갈 가능성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들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대체지랑 또 공공재개발. 네. 또 얘도 이제 가장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0곳이 넘게 많은 신청들을 한 곳들이 너무 많죠. 네. 재개발이 해제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니까 이제 빌라를 많이 사들이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게 첫째가 이제 재개발이 예전에는 재개발 딱 하나였어요. 예. 재개발 말고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네. 가로주택 정비, 빈집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활성화를 하도록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하는 등 이렇게 많은 이게 정비법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많이 지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는 사실 입지 좋은 곳에 사놓으면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 좀 이따 뒤에서 되게 재밌는 자료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이에요. 역주변으로 350m까지 양방향, 종상향, 노후주택 많은 곳들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법, 특례법들을 많이 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공적 임대를 넣으면서 혜택들이 많아져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개발 시국에는 빌라를 사는 거는 사실 최고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보셔야 되는 거는 노후도를 계속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노후주택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자료를 찾아서 여기 진짜 노후주택이 많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려우시면 전문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 전문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이제 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그렇다 보니까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이거거든요. 공공재개발 기대에 따라서 빌라 수요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거래 폭증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투기 과열지구로 또 다른 것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기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 폭증 상당히 많죠. 근데 사놓고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죠. 제일 많이 문의 왔던 게 예. 9월 21일 날 권리기준 산정일을 정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권리기준 산정일을 사실은 9월 21일 날 공모 시작일로 했는데 그날을 정할 수는 없어요. 네. 입법도 예고돼야 되고 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법의 침해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언론들인데 네. 빌라 거래 폭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어요. 공공재개발 기대하고 사는 것들은. 그런데 권리기준 산정일은 반드시 이제 3월 말까지 준공나는 거에 대해서 혹은 이 9월 21일 날에 준공이 난 부분들. 근데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어요. 좀 어떻게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은 공공재개발은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재개발 네. 사업이라고. 투자에 있어서 이제 유의사항만 우리가 잘 알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또 성공적인 투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깊숙한 전략은 꼭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세우고 점검까지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아무리 폭증을 하면서 뭐 기대하는 지가 상승, 뭐 가격적인 상승이 크게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인식은 부동산 투자에서의 넘버원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아파트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아파트와 겸주어 봐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뒤에 재밌는 자료 보여드릴 거긴 한데 너무 궁금한 예.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아파트가 대세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파트가 이렇게 급상승할 때는 빌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아파트 가격이 빌라보다 3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날 때 네. 그런 빌라 가격도 상승합니다. 아하. 그리고 요거와 요건들이 같이 맞는 노후주택수들이 많다던가 역이 너무 오래돼서 예. 인구 밀도로 인해서 역을 사용하는데 막 줄 서서 들어가는 데 있죠. 이런 데는 좀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재개발에 관련한 이제 특례법이 완화가 되고 점점 서울의 주택 공급 상당히 필요한 이 시국에는 사실 빌라가 되게 투자처럼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어떻게 투자하는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예. 사실 이런 정책들을 이제 피게 되면 제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쫙 전경을 보면요. 네. 아, 우리나라 아직도 아파트가 부족하구나. 음. 아직도 아파트를 낮게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의 시선하고 일반 우리 이제 투자자의 시선은 좀 다르네요. 네, 사진 한번 보세요. 세상에나. 굉장히 너무 없지 않아요? 아니 저는 저렇게 딱 올라가서 보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렇게 많은 집 중에서 왜 내 집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전문가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적률. 야, 그쵸. 역시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용적률 상향 시대가 진짜 왔구나. 빨리 용적률 상향시켜줘서 이제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신축 아파트 1에서 3년 된 아파트들 25평 기준으로 14억에서 뭐 2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 빌라들이 새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면 10년 후에 딱 입주잖아요. 네. 재개발이. 그러면 이 25평 기준의 14억이었던 1년에서 3년 된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가 되고 이 재개발의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 25평 14억 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가격 상승. 예,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나 자녀에게 예. 이거 하나 사주고 싶다. 근데 10년 후에 내 자녀가 아파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네. 재개발 빌라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입주할 때는 내 자녀가 30대 후반이니까 서울에 아파트 가질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거. 뭐 이런 게 좋은 방법이고 예. 그리고 서울은 점점 소액으로 집을 사기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는 갭 투자도 잘 안 되죠. 힘들죠. 네,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이 청약 경쟁률의 스트레스보다는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빌라를 사서 뭐 7년에서 10년 후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각각 우리 전문가와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의 그 입장이 조금 달랐는데 여기에서 결론점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뭐요? 방금은 이제 용적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내 집이 없다. 용적률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내 집을 곧 지을 거니까 그쵸. 안 보이는 거. 그렇죠. 합리화 엄청났네요. 어쨌든 내 집을 또 마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빌라에 투자에 있어서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빌라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있고 실수요자가 또 있으신 그쵸. 거잖아요. 각각의 또 입장도 다를 텐데 각각의 입장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실수요자들도 그 투자로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차피 다들 빌라 사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르길 바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실수요자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제 걸어서 대형 마트라던가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인테리어라던가 자재를 잘 쓴 고급 빌라를 매수하시면 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게다가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할 때는 반드시 빌라 가격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요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근데 다만 네. 아파트는 빠르게 상승하지만 빌라는 아파트가 빠르게 상승하고 고점에서 머무를 때 좀 지나서 빌라가 상승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시기를 견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빌라 가격도 같이
조 주변의 입지를 잘 따져서 고급 빌라 매수하는 건 좀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 투자자의 입장에서 잠깐 볼게요. 네. 투자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가끔 상담 오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재개발 된다고 해서 여기 샀는데 노후도도 맞다고 했는데 근데 체크를 해보면 노후도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재개발도 안 돼요. 오. 왜냐하면 신축 빌라가 너무 많이 들어서서 예. 재개발도 안 되고 노후도도 안 맞는데 왜 노후도 맞다고 얘기했지? 이거는 반드시 엑셀로 그 준공 연후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얘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노후도 봐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노후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가 이렇게 노후도가 잘 맞는 지역에 내가 샀는데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 갑자기 많이 들어서 막 다운돼서 더 이상 재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예. 이런 경우들을 체크를 꼭 반드시 해야 돼요. 노후도를 맞출 수 있는 추진위, 그러니까 주체가 있느냐. 예. 한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노후도를 맞추려고 소유주들하고 같이 단합해서 진행하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역세권 개발에서도 350%까지 노후도가 맞으면 350m까지 노후도가 맞으면 개발이 되는데 그 이하로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예. 350m까지 노후도가 맞으면 그래서 종상향도 가능할 수 있고 거기에 뭐 2종 주거, 3종 주거 같은 경우에 종상향 되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잘 검토해 보시면은 빌라 투자자분들에게는 유익한 유익하다 그러겠나? 좀 좋은 예.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용역 발주돼서 5년 걸리고 도심이 상정되고 뭐 이런 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리긴 하지만 장기 투자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프리미엄 자체는 되게 클 수가 있어요. 서울 지역들은 다 그렇죠. 네, 투자자 입장하고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은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후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실수요자 같은 분들은 이제 인테리어나 실제 거주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역시나 연락 주시면 저희 이제 전문가분께서 열심히 체크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서 저희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에 좀 더 적합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질문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는 빌라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서울에 있는 빌라 투자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 아니면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울하고 그나마 좀 가까운 경기도 쪽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좀 더 손을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수도권도 갖고 있고 뭐 비조정 지역도 있고 예. 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청약 경쟁률로 산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재개발로 분양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중심지 빌라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가지 여러 가지를 더 해봤는데 가장 좀 기간은 길었지만 가장 프리미엄이 높았고 또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사실 중심가 빌라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 아파트는 호재를 타서 호재를 타고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주춤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저는 내년쯤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비조정 지역 혹은 수도권의 아파트들을 좀 정리를 하고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요것도 사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수도권은 서울에 비해서 가격 상승에는 크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까지 딱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들이 머물러 있는 기간들이 사실 짧아요.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중심지의 빌라를 지금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들의 종류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소규모 정비 사업 종류의 사진을 좀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이 이제 나오게 됐죠. 요거를 이제 다음 화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빈집 소규모 정비법에는 이제 종류가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빌라들이 이제 오래된 빌라들, 그러니까 거의 노후도가 한 68% 이상만 유지를 하는 곳들은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아파트를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나 새 아파트가 훨씬 좋지 노후된 아파트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격 상승률도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서울은 계속적인 공급량의 부족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빌라가 중심지 빌라가 훨씬 더 선호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에 그런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저희 언니에게 물어봐 코너에도 좀 왔었던 사연인데 좀 이 부분에서 좀 같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하고 서울에 있는 구축 빌라 이 중에서 어디로 투자를 해야 할지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김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괜찮은 투자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이제 중심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빌라 투자에 맞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사실 네. 되게 예민할 수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왜 만들어지지? 그게 왜 나오지? 라고 네. 생각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보여요.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왜 생겼을까요? 요 김포 한강 신도시 주변에 구도심을 찾아보시면요. 예. 전세가랑 매매가가 거의 비슷해요. 진짜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밀도, 인구 밀도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공원조차도 없는, 공원도 찾아볼 수도 없고 나무 습지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도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럼 예. 그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 실수요자들이 많은 것들을 위해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 조사했을 땐 그랬고 네. 요런 김포 한강 신도시는 사실 짧고 굵게 나오시는 게 좋죠. 이 오르는 순간이 있고 머무는 네.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인프라가 꽉 차게 되면 다시 한번 오르는 시기가 오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짧고 굵게 투자하고 나와서 서울의 중심가의 구축 빌라를 사던가 신축 빌라를 사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하시라는 이야기인가요? 중심가의 빌라죠. 왜냐하면은 예. 이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만들어진 거긴 해요. 그래서 분양가도 되게 싸죠. 그런데 그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많이 안 올라가요. 투자자들에서만 머무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경우들도 생기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구도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시점까지만 오르고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지에 구축 빌라를 사셨다가 서울에 좋은 똑똑한 아파트를 좀 매입을 하는 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일단 구축 빌라는 사실 신경이 많이 가요. 근데 수리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그냥 매도해버린 것들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구축 빌라들이 많은 것 사이에 신축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안정적이고 내가 덜 신경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거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 가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인천의 인구 밀도 높은 지역들은 사실 저 도시계획 할 때쯤에 매매가랑 전세가를 다 봤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요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신도시는 항상 오르는 연수가 있고 또 다시 내려가는
연수가 있고 예. 또 공급이 많아져서 다시 마이너스비가 나오는 요 시기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잘 파악해야 돼요. 네, 인천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에 또 공급량이 많아지죠. 예. 네, 그럴 때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들도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요. 예, 현명한 방법이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중심에 있어서 이제 빌라 투자의 성공 사례를 좀 만나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죠. 가장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합정역의 메스나폴리스. 예. 여기 빌라 갖고 있던 분들 완전 괜찮죠. 근데 이게 파란 예. 색깔이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네네. 근데 합정 개발됐는데 망원이 아직 개발 안 됐어요. 그렇다면 예. 앞으로의 투자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예. 근데 이 지구단위 예. 계획은 5년까지 딱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망원을 가보시면 인구 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종상향의 기회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요게 네. 제가 재밌는 자료라고 보는 뭐예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사셨던 빌라 사셨던 분들 너무 좋지 않아요? 보면은 역색 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죠. 을지로는 전부 다 정비구역이죠. 그리고 부가현 재정비구역, 촉진지구, 염리, 마포 그냥 저 주변은 다 그냥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주변이 그냥 다 그쵸? 개발이네요. 네,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생각 없이 사놓으셨던 분들은 예. 결국은 저희가 전부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하신 거죠. 이게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어쨌거나 내가 샀던 빌라가 이렇게 많은 개발을 가져온다. 예. 전 이게 재밌었고. 네네. 자, 두 번째 장면 보면 네. 한티역. 한티역. 네, 한티역의 주변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죠. 이게 종상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옆에는 다 아파트 단지인데 딱 두 군데가 네. 양방향으로 예. 이제 없죠. 옆 그럼 주변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옆 양쪽으로. 예. 그렇죠. 근데 여기 한티역이 롯데백화점도 있거든요. 어, 이렇게 지구단위에 대해서 종상향이 되는 거는 주상복합도 들어올 수가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리고 700%까지 용적률 상향시켜 주기도 하고 500%까지도 되니까 예. 뭐 여기는 뭐 빌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부럽네요. 이런 정보들을 네. 미리미리 알았다라고 그쵸. 하면은 이제 생각 없이 저도 거기다 네. 그냥 투자해 놨었을 그렇죠. 텐데. 근데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뭐 가장 재밌었던 사례만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내가 투자한 곳이 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가만히 투자만 해놨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귀 아파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같은 얘기라서. 너무 많은 예. 얘기를 해서 예. 어떤 재개발이든 원주민이 투자자로 3번 정도는 바뀌어야지 이제 예. 진짜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를 투자하시려면 실거주 위주가 아닌 이상 반드시 노후도는 맞춰줄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추진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정말 열망을 해가지고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누가 땅 팔려고 하면은 노후도 맞춰야 되니까 땅 팔지 마세요. 노후도. 재개발해야 되는데 땅 팔아서 신축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하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사례가 이제 장위 뉴타운이죠. 거기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체가 진짜로 추진을 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해제 지역의 주체가 있는 곳. 두 번째는 노후도가 80% 이상이어야 하는 곳. 그래야지 이제 10% 진축 빌라가 들어오더라도 개발이 되겠죠. 네. 한 10%는 맡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에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신축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노후도를 맞추는 추진위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종상향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빌라 투자에는 성공 조건에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늘 또 알아둬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투자처. 예, 어디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냐. 지금 이것만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강북 쪽에, 그러니까 강북이라고 하면 뭐 노원 이런 데가 아니라
강을 중심으로 북쪽이죠. 네.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됐는데 역세권 주변의 빌라는 저 좋습니다. 350m까지 좀 체크를 하셔서 그 안에는 이제 빌라를 좀 사두시면 좋은데 당연히 노후도 맞춰야겠죠. 예. 근데 서울의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서 추진위가 있는지 뭐 신림동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좋죠. 예, 그래서 투자 자리 여기가 왜 괜찮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곳이에요. 임대 수익을 받기 위해서 다들 투자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 너무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도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장위동 같은 경우에 전체 구역이 3분의 2가 성공을 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추진위들이 다른 구역들도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성공률이 높고 노후도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에 좀 좋을 수 있고 일원동도 노후도가 83% 이상 넘었어요. 그래서 와우. 노후도도 잘 맞는 곳이고 만약에 강남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유일한 구역이기도 하죠. 또 방배동. 방배동도 사실 가로주택이라던가 재개발 가능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북 쪽에서도 노후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제 정릉, 그렇죠? 공릉, 그리고 석관동, 네. 뭐 이런데 상당히 좋죠. 야, 투자처 네. 이거 다 공개해 주시면 괜찮으신가요? 너무 많아요. 너무 자. 많아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쯤에서 오늘의 이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서울 중심지 빌라는요, 향후 10년 후에 내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지 빌라를 개발의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한다면 반드시 건물 노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점점 서울의 아파트는 내게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중심지의 빌라는 매입을 권유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투자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말 정말 뜨겁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문자 역시도 많은 분들께서 고민 상담 신청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바라보고 있는 곳 있다면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2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이채빈 전문가와 함께 고민들 나눠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내주신 사연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2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갭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서울 지역이 가격대가 너무 올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혹시 가능한 투자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천만 원의 금액으로 서울에 투자 좀 희망하시는데 사실 이제 갭 투자를 희망하고 계셨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참 갭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 또 높았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갭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은 있는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채빈 전문가가 아닌 채빈 언니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고민 때문에 참 물건 검색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의외로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중공업 지역, 그리고 상업, 그리고 업무지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주거는 그 업무지구랑 상업지구,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비해서 주거 지역이 용도가 작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전세가가 계속 10년 동안 상승했다는 거, 그리고 매매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거. 그래서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사실 시세 차익을 지금 많이 보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한 동짜리예요. 한 동짜리인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상승할까를 봤는데 중공업 지역에 업무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에 관련된 용도는 작기 때문에, 근데 인구는 사실 그 주거 공간보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입지를 보시면은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시면 상권 되게 좋아요. 상권이 너무 좋은데 공원까지 껴있기 때문에 역세권에다가 초중고 학군도 있는 데다가 역도 2개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이제 또 확정이 되어서 착공이 2년 후에 들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몰리는 인구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거를 지어야 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작은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천에서 3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 상승을 계속했느냐죠. 근데 여기에 주변으로 보시면은 거리공원 주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1, 2, 3번을 제가 한번 가격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10년 전 가격이에요. 1억대 초반이었죠. 이게 한 동짜리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보시면 마지막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전세가도 같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매매가의 전세가는요, 사실 9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2억 6,700이지만 전세가는 2억 3천에서 5천 정도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을 보시면은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아요. 처음에 1억 초반 중반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전세가를 보시면은 매매가와 같이 동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를 따라서 간다는 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실소유자들이 계속 전세를 옮겨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 부분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초중고 학군이 한 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한 동짜리 1억 9,800짜리죠. 요것도 사실은 제가 임장을 했을 때는 그닥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206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거고, 전세가는 이거를 넘어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동짜리, 2동짜리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사실 높죠. 그런데 중공업 지역은요, 용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GTX 노선도 오고 앞으로 서울시는 용적률을 상향해 줘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높아지면 재건축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밀집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바로 개발 호재들이죠. 여기는 계속 업무지구랑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여기에 중공업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져 있다는 것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유일하게 국가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로공단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유일하게 서울 안에 있는 국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가 더 크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들 몰림으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GTX B 노선이죠. 사이트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B 노선을 보시면은 이제 순도림역을 거쳐가서 용산을 가죠. 가장 핵심지에 갈 수 있는데 10분 안에 서울역과 용산역을 갈 수 있다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이 개발 호재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장 한번 가보시고 한번 2, 3천으로 갭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갭 투자 과연 가능할까? 사실 2천만 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 지금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자, 다행히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 지금부터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역과 관련해서는 꼭 임장 활동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49번 또 종병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번호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